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어떤 뭐 제트 엔진을 단 이런 어떤 자살 폭탄 이런 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드론 자살 폭탄이 나왔는데 제 방식으로 쓰면은 제가 보기엔 더 싸게 만들 수 있는데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이 그 연소실이 딱 2개 정도나 1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소실을 작은 거를 많이 만들면 돼요. 작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하면 확장 가능성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연소실을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면 거기서 강하게 열이 융합해서 파워가 세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있다 할지라도 추가로 제 방식에 압축 공기를 넣어가지고 여기는 여기 블레이드가 없어요. 공기가 이쪽으로 빨아들여서 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얼마든지 싸게 무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큰 비행시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있는 제트 엔진이 블레이드가 안에 들어가서 공기를 흡입해서 압축해 가지고 연소실로 집어넣어 주는 구조인데 그 부분을 만약에 비행체다 그러면 드론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렇게 저렇게 거기에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해 갖고 그 공기 통로만 있으면 되거든요. 공기 통로를 통해 연소실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지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뭐가 필요했냐라는 게 제 기술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 방식의 이런 비행체가 나온다는 거죠.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무겁잖아요. 무겁고 단가도 세고 단가가 셉니다. 그게 그래서 싸게 만들어내면 앞, 뒤, 위, 아래, 양옆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바닷속에 움직이는 잠수 정도 프로펠러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사방대에 나가지고 어뢰가 이쪽으로 오면 이쪽과 가동이 이쪽으로 패버리고 어뢰가 이쪽으로 나오면 이걸 위로 움직이고 언어프식으로 이렇게 이쪽과 가동해서 움직이는 게 컴퓨터로 제어하니까 속도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이제 비행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투기 같은 거는 이렇게 선회하잖아요. 미사일 피하려고.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진 방식을 만들어내면 되게 싸게 사방에다 많이 이것을 배치해서 이론적으로 몇백 개라도 이거 갖고 움직이지는 않죠. 비행기 움직이는 추력이라면 이런 구조라는 거지 여러 거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아요. 여기다 추가로 이렇게 블레이드를 달아 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블레이드를 그 전에 블레이드 이렇게 제트 엔진 달고 움직이더라도 제 방식에 압축 공기를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이 방식을 같이 몇 개를 추력을 내면 추력이 세진다는 거죠. 그 막판 스퍼트 때 목표물에 다 근접했다가 그때 그걸 가동해서 속도를 탄도미사일처럼 속도를 빠르게 해서 내리꽂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체가 움직일 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쏘고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으로 씁니다. 그래야지 다중방어막이 되어서 기체를 마찰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안에서 속도에 제한 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공기 중에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고 마찰 때문에 내가 막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밀고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지던가요? 안 되죠. 공기 마찰로 이렇게 밀고 있으면 기체를 공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죠. 방향 전환도 쉽죠. 그러면서 압축 공기를 이렇게 내뿜으면 그 안에서 나는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이렇게 압축 공기를 맞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 공간이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행체의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요격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소 산소 추출할 때 서로 파형에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여러 개를 이렇게 상중하로 물을 길이를 따라 조사한다. 또는 이게 또 서로 파형에 틀린 적외선을 이렇게 상중하로 조사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전파가 쏘는 것이 돌아가게 되고 전자레인지에서 물 끓이듯이 이게 바닷물이 됐든 어디든 끓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압축 공기를 집어넣거나 그래서 전파분해법분해서 열분해법분해서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데 쓴다 그랬죠. 이 방식은 이렇게 약간 토네이도 현상을 전력의 세기만 크다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로 수소산소가 추출하기가 쉽죠. 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키는 걸 이용해서 비행체 뒤에서 쏜다든지 앞에서 방어막으로 해서 전자전을 할 때도 이것을 회전해서 돌려주면 이렇게 상대방이 미사일이 온다. 이렇게 오면은 압축 공기를 쏘는 것과 더불어서 압축 공기가 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강하게 이것이 그걸로 이제 이렇게 전자전할 때 터트리는 구조로 가도 되고 밀어내는 방식으로도
일일이 터뜨리면 기체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길이를 틀리게 압축 공기가 공기에 팽창이 있으니까 이것을 밀어내 정타를 막지 않게 하는 기술이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자전에 한국이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국도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전자전에 있어서 전자전 역량이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리라고 생각. 미국은 이미 전자전에 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대방의 레이더를 전자전 전파를 통해서 먹통을 만든다든지 강한 전파를 넣어서 그냥 기기 못 쓰게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전기를 흘려서 탄소섬유탄 비슷하게 전류를 흘려서 기기를 목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도 기판 태워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장비를 레이더 장비 같은 것도 목통으로 만들어서 작동을 못하게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기자동차다 그러면 그러니까 과전류가 흘리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판을 갖다 과전류를 흘리게 만들어서 오작동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 기술이 이제 전자전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 다 전자전기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지상무기 같은 것도 이렇게 서로 파행이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전차다. 컴퓨터 안 갖고 다니는 게 없으니까 다 달려있죠. 전차다, 장갑차다 그렇게 쏘면은 레이더를 먹통 만들듯이 얘네들도 다 먹통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단가가 되게 싸거든요. 무기가. 그래서 되게 효과적이고 주변에 이렇게 숫자가 많아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대공 무기를 만들어도 이렇게 포대가 이렇게 전파를 쏘는 포대다. 그러면 레이더를 통해서 전파를 쏴요. 예사 레이더에서 전투기에서 레이더를 갖다가 전파를 쏴서 먹통 만들듯이 만들어 주변을 이렇게 서로 중첩하고 쏘면 번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포탄 같은 것이 들어와도 터져버리는 현상을 일으키거나 전파의 방어막을 그렇게 했던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몇 군데로 해가지고 여러 겹을 만들어 놓으면 보이지 않는 막이 형성되어서 방어막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격추하는 것보다 숫자가 많은 때보다 숫자 많을 때 뭐 안에 뭐 이렇게 막 몇천 발이 들어오면 몇백 발이 들어오면 로켓bomb 같은 공격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파 방어막으로 먹통을 만들거나 그중에 막 우라늄탄 같은 이렇게 붙고 사실은 핵폭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류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조차도 기판만을 태워서 떨어뜨려 버리면 되죠. 폭발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뭐 자주포탄이다, 뭐 상대방이 로켓볼을 쐈다 꺼냈다 제 방식의 어떤 우라늄탄을 넣으면 어떡합니까? 우라늄 분말 구조와 폭약을 같이 넣어서 터뜨리면 그 우라늄 사실상 어떤 미니 핵폭탄이 되는 건데. 우라늄 분말, 토륨, 플루토늄 분말을 넣고 말했다 그 분말도 대중소로 넣고 폭탄을 다게 달아주고 터트리면 그게 핵폭탄이죠. 미니 핵폭탄이 되는 건데 거기다 이제 우라늄 중기를 넣어주거나 수소 산소를 좀 넣어주거나 산소의 비율이 높으면 좀 더 고화력이 일어나서 우라늄이 타기가 쉽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 구조를 넣어가지고 캡슐로 넣어주는 거죠. 차탄 방식으로 미니를 조금만 걸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폭약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 기술 구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탄약 가루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용암열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장약으로 들어갔을 때는 장약도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용암열을 만들어내는 이게 서로 이렇게 용암열을 만들어요. 서로 이렇게 어떤 굵기가 틀리면 물론 탈 정도는 돼야 되죠. 거기다가 장약도 증기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근데 뭐 그 우라늄 증기가 들어간다든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가 수소산소 캡슐이 좀 이렇게 증기 구조로 들어가 준다든지 여기다가 액상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액산도 이렇게 공기 이렇게 뜨거운 열이 있으면 확 이렇게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탄약 부분과 장약 부분에 액상 구조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큰 규모의 폭탄 같은 가루를 미세한 가루를 넣어서 폭발력이 크니까 그 가루조차도 순식간에 분해되어서 폭탄으로 이제 큰 규모의 폭발력을 낸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어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서 쐈을 때 로켓에서 이걸 저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터졌을 때가 더 문제고 그러면 이런 전파 무기로 해가지고 기판만을 먹통을 시킨다면 그냥 떨어진단 말씀이죠. 폭발하지 않고 이 방식이 더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전투기에서 어떤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순항미사일 요격할 때도 이 방식을 선택하면 싸게 만들면서도 안전하게 그 안에 어떤 폭탄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건물 시가전 할 때도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딱 들어갔다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로 적군을 발견하고 거기다 그 전판 무기로 교전하지 않고 이쪽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건물의 좌표와 숫자 어디 지점이다 그러면 쪽으로 전파의 출력을 보내면 충격을 해서 실신하게 한다든지 태워버리는 뜨거운 열로서 태워버리는 현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숫자에만. 그래서 이런 무기 만드시면 저기서 앞으로는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쌉니다. 싸고 목적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싸요. 그래서 어떤 특수무기, 뭐 어떤 특수부대다 그러면 이렇게 공장을 호파하게 폭약을 넣는 게 아니라 전파를 통해서 전파 무기를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고 나오면 전파 무기가 터지면서 거기 전체가 기기가 먹통이 되는 강한 열로서 전파가 흘러서 어떻게 먹통이 되게 하는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비행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비행체에 있어서 어떤 이런 형태 앞으로는 미래전에서 이런 형태의 비행체가 나오게 될 거다. 전후좌우로 사방도 움직일 수 있는 비행체 선회를 미사일 피하려고 이렇게 선회하기보다 이런 방식의 전후 좌우 앞뒤로 둬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숫자를 많이 둬서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어지면은 연료를 여기서 연료통이 안에 각각 다 있고요. 연료통이 각각 있어가지고 여기다 연료를 뭐 수소산소가 됐든 뭐 석유 방식이 됐든 항공료 아니면 뭐 우라늄 토 군산무기니까 방사무리가 좀 덜하다. 우라늄 토 플루토늄 전기나 액상 분말 구조를 해갖고 우주 항해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하시면 그걸로 이제 발전을 해갖고 필요한 전기를 쓴다든지 발전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에너지가 크니까 발전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 방식이 어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태양광 같은 거 이렇게 향후에는 태양광 같은 거 이렇게 일본 같은 데서도 이렇게 위성 같은 거 띄워가지고 태양광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비춰가지고 돋보기식으로 밑에를 갖다 비춰가지고 지상을 태우는 무기로도 들어가 현재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태양광 같은 것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지금 뭐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위성에서 지상으로 보내갖고 충전하는 실험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충전을 우주 나갈 때 이제 거기서 전파로서 충전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도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미래 개념도고 여기 집중하자면 현재 이렇게 당장에 쓰는 거는 드론 부분에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이런 방식으로 이걸 숫자를 많이 해갖고 하나로 뭉쳐서 내보내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1000만원 불과 어떤 드론 자살 폭탄이 1000만원대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1000만원대면 현재 KGGB가 1억 몇천이니까 엄청 월등 싼 거죠. 드론 자살 폭탄이 지금 ZM 방식으로 뉴스에 나온 바에 사정거리가 250km고 그럼 뭐 장거리 미사일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면 장거리 미사일이죠. 사정거리를 늘리자면 그렇죠. 이거를 연료통을 달고 추가로 하거나 연료통을 군사적인 목적에서는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정도면 항속거리도 무한정 늘릴 수 있어요.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그 증기를 쏜다면 항속거리도 엄청나게 속도도 엄청 빨라 추력이 빨라지겠죠. 뭐 전쟁 때인데 안 쓸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행체가 움직인다. 그리고 비행체에 있어서 사방에 둬서 추력, 블레이드가 블레이드는 공기를 빨아야 되는 장치인데 블레이드가 움직이는 거면 화력이 불꽃 화력이 비행체를 움직이는가의 문제라고. 그래서 블레이드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블레이드가 덩치가 크고 무겁고 비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 방식의 이런 것을 압축 공기를 튀겨서 빨아들여서 블레이드가 연소실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 이건 연소실이 없거든요. 이런 조그만 구멍만 있어요. 공기가 그래서 그것을 연소실에 넣어서 공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 거기다가 연소실에다가 연료를
그렇죠. 예를 들어 수소산소 보면 수소산소는 이미 기체잖아요. 공기고 수소산소 어떻게 산소 비율이 높아지면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제 기술을 따라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료가 이제 뭐가 됐든 수소산소가 다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이미 그것이 기체로서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소실을 보호합니다.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주는 방식과도 이미 기체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선 분사라는 개념을 쓰는데 사선 분사를 통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있으면 기체의 무게로 인해서 브레이크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짓누르는. 그래서 속도를 앞으로 못 나가게 되는데 기체를 들어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주는 양력과 추력을 만들어낸 사선 분사를 이게 가변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선 분사의 개념을 가지면 그 부분이 제 이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하지 맙시다. 네. 사선 분사를 압축 공기로 해도 되고 프로펠러도 해도 되고 어떤 잠수정이다 그러면 물을 이렇게 기존에 배 같은 데 있잖아요. 물을 빨아들여 갖고 사선으로 내뿜거나 뒤로 추진하는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어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제가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KGGB 같은 이런 재래식 폭탄에다 날개 키트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피터건 방식으로 발을 빨아들여서 환풍기 방식으로 팬을 둬서 앞뒤나 내뿜어서 이거를 간다면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항속거리를 엄청 많이 늘릴 수 있게 돼요. 풍력 발전기까지 하나 달아서 이렇게 어떤 회전축을 만들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하거나 코고장 것도 들어갈 수 있으면 일단 여러 겹입니다. 대중소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로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해서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KGGB 같은 거 아니더라도 일반 비행기에도 이거 갖고 다니면서 발전을 스스로 하면서 할 수 있고 자동차 같은 회전축에도 어차피 자동차 축 회전하니까 거기다 감아놓으면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배터리에다 충전하시면 되죠. 그런 방식도 비행체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슈퍼카패시터 구조의 어떤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만약에 풍력을 통해서나 어떤 태양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자동차 회전축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면 그거를 슈퍼카패시터 2차 전지를 많이 싼 거를 만들어 놔서 2차 전지 몇백 개일 수도 있고 몇천 개일 수도 있죠. 거기다 일일이 전기를 달아가지고 전선을 달아서 언오프 방식으로 가동할 것만 가동한다는 속도를 변속기라는 구조가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변속기 없어지는 구조는 이제 자동차나 항공기나 이런 데서 다양한 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제게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변속기를 연료의 양을 따라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고요. 화목난로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탄다. 그래서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연료 회전축에 돌아갈 만큼 몇 바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측정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부분에도 화력을 이 정도 연료를 줬더니 자동차가 회전을 몇 바퀴 하더라, 또는 비행체 프로펠러가 몇 바퀴 하더라, 이 계산을 해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그걸로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거에는 이제 변속기를 했지만 이제 지금 거기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또 전 변속기다, 그 다음에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면서 가거나 아니면 모터로 이렇게 움직일 때 모터로 움직이는 특정 구간을 전기선을 다른 부분과 차별화해서 전기선에 있는 구리선은 두꺼운 것을 따라서 두텁게 만들면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이론을 따라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서 다른 차별해서 모두 들어가는 직전에 만들어 놓으면 파워 있게 가동합니다. 이 이론을 따라서 차별화해서 모두 들어가는 직전에서 아니라 특정 기계 부분에 차별화된 전기선을 집어넣어서 카패시터로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다른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컴퓨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에이사 레이더 같은 데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전기선 안에 어떤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두께를 줘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변환시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방식으로 변환시키려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하던 것을 똑같은 굵기로 하면 일반 방식의 전환기로 바꿔 A사례에다해서도 아마 전자전기에서도 이게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상의 기계에서 이게 파워 있게 돌아가게 되는 방식인데, 전원 공급기 방식을 전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어쩐 때는 똑같은 굵기다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이런 식으로 가닥수를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흘려보내는 기술을 쓰시면 전세계 전원 공급기 방식에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이런 선을 이렇게 만들고, 모터는 발전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고자석은 여러 겹으로 감아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두텁게 일부러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선을 만들어서 파워를 세게 하는 기술 구조도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걸 쓰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카드 기법에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전기선, 자동차가 전기를 생산해서, 자동차나 항공에 생산해서 간다면 풍력이든 뭐든 2차 전지가 필요할 텐데요. 2차 전지 같은데도 이게 2차 전지라고 합시다.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연결해 가지고 온오프 방식으로 항상 최고조의 발열 상태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50개를 쓰든지 100개를 쓰든지 1000개를 쓰든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전기를 언을 시켜서 온오프 시키니까 거기에 배터리에 전기를 뽑아 쓰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게 전선 하나를 각각 모든 이런 어떤 2차 전지 연결하는 방식은 충전이 되게 빠르고요. 방전도 마음대로 전기양을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명 방식에도 들어가요. 이렇게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MNCC 기술에도 들어가고요. 이런데 안에도 미니 셀이 20개 있다 그러면 여기도 안에도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온오프 방식으로 하고 5개를 쓸지 10개를 쓸지 미니 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제 방식의 어떤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론을 따라서 구리 막대다 그러면 여러 겹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놔요. 그것을 이렇게 절연 구조로 만드는 게 배터리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금속 배터리 만드시면 그 개념 자체가 MNC 기술과는 별개로 제 기술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전선을 연결해 수천 개나 수만 개를 온오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항상 최고조의 발열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갖다 쓰면 발열이 필요 이상으로 있을 필요 없죠. 그래서 중간에 이게 뭐 뺐다 할 수도 있고 2차 전지나 이렇게 이런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도 뭐 교체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만들기 나름이죠. 교체 안 하는 게 있고 교체하는 게 있고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자동차가 됐든 드론이 됐든 항공이 됐든 배가 됐든 충전해서 갖고 다니는 기술로 발열에 강합니다. 이 금속 배터리가. 금속 배터리가 이게 MNCC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MNCC 지금 구리판이나 그러면 구리 알갱이를 나노 구조가 됐든 뭐가 됐든 대중소 연결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절연을 딱 시켜놔요. 그럼 이게 이제 금속 배터리가 된다. 금속 배터리 개념을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네모나든 세모나든 별꼴이든 또는 이렇게 막대 방식이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기술로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MNCC 기술이 꼭 그게 기술을 모방해서 자기가 하려는 사람들이 꼭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절연 구조 만들 수십 장이나 수백 장 겹쳐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장도 되고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검은색 칠해갖고 태양전지로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서 전선 연결해 전력을 딱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태양빛을 갖다가 이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거기다 오목한 홈을 파면 오목골처럼 된다고 해서 금속판을 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해서 여기다 조사를 해주면 태양광 발전이 되게 세진다고, 태양열 발전이 이렇게 만들어야 돼.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제가 돌 같은 걸 넣어줘 가지고 물도 끓이고 음식도 익힐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같이 만드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MACC 기술에 있어서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 이거를 이제 태양광 패널 이렇게 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기술도 그렇고, 액체 배터리라고 물에다가 전액이 그냥 물로 넣고 일단 구리 알갱이들을 대중소 넣고 바나듐 배터리라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 하지 마세요. 의심스럽습니다.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 안에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넣어놓고, 알루미늄도 돼요. 다른 금속. 서로 다른 금속이면 이렇게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서 안 되고요. 같은 금속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음극양극을 양으로 쓰기. 그래서 액체 배터리 플러스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바나듐 배터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열에 있어서 물이 열을 잡아주니까 훨씬 좋죠.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감전사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물이 전기를 축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축적한다는 건 배터리 구조를 한다는 거죠. 금속에 어디를 갖다 금속 만졌는데 전기 감전돼서 죽는 사람들이죠. 그럼 금속에 있다가 전기가 축적이 되니까, 축적이 안 되고 방전이 곧바로 되면 죽지 않겠죠. 그래서 금속 배터리, 이런 액체 배터리의 개념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에서도 회로 같은데 통신선으로 사용하든 아니면 동축 케이블에 사용해도 되고요. 전기선에 도만쪽 회로의 특정 부분, 두꺼운 부분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동그랗건 네모난 상관없어요. 그 부분이 캐패시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또는 신호를 중폭하는 구조. 광소매에서도 이 선을 쓰거나 동축 케이블에 쓰거나 유선 전화선에서도 쓰거나, 유선 전화를 전화선 안에서는 유선 전화를, 전기선은 두텁게 또는 어떤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 구조를 따라 현재보다 3회선, 5회선 좀 숫자를 늘리면 제 기술입니다. 동축 케이블도 현재 규격화되어 있는데 얇게 만들어서 외핀만 튼튼하면 된다. 숫자를 늘려서 많은 숫자를 만들어 놓으면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인터넷 제공하면 3회선 신청할 수도 있고 5회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동영상 한 개 정보를 100개를 쪼개갖고 1년 분을 탑재해서 암호화 처리해서 여러 회선을 통해서 보내면 속도가 빠르다.